제오의 내일로 가는 밤. 오페라 투란도트. 옛날, 아주 먼 옛날, 칼라프라는 왕자가 살았어요. 칼라프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왕자였는데, 왕국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칼라프와 칼라프의 아버지인 티무르 왕은 반란을 피해 왕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칼라프의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답니다. 칼라프는 이리저리 떠돌다 중국의 도시 북경에 도착했어요. 북경 왕궁 앞 광장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죠. 이 나라의 공주 투란도트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투란도트가 내는 3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만약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왕궁 앞 광장의 많은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페르시아 왕자의 사형 집행을 보러 온 것이었답니다. 한편 광장의 많은 사람들 속에 쓰러진 노인을 감싸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분을 일으켜만 주세요. 부탁입니다. 칼라프의 귀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였죠. 칼라프는 둘을 향해 다가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쓰러져 있는 노인은 자신의 아버지 티무르 왕이었던 것이었어요. 칼라프는 서둘러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뛰어갔죠. 아버지, 저예요. 칼라프. 칼라프는 티무르를 일으켜 세웠어요. 생사도 모르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부자는 서로 기뻐 얼싸안았지요. 티무르 옆에서 도움을 구하던 여인은 류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이었는데, 왕국이 멸망했지만 류는 티무르 옆에서 시중을 충실히 들었답니다. 티무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류 덕분이었어요. 류, 고맙다. 그런데 넌 나라가 망했는데 무엇 때문에 나의 아버지를 도와주었느냐? 류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죠. 무엇 때문이냐고요? 칼라프 왕자님이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칼라프와 티무르 일행의 눈물겨운 재회가 이뤄지고 있을 때 광장에서 페르시아 왕자의 처형식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칼라프는 투란도트의 법이 부당하고 잔인하다며 투란도트를 저주했죠. 처형식이 진행되고 페르시아 왕자는 죽임을 당했답니다. 그때 투란도트가 페르시아 왕자의 죽음을 구경하기 위해 나타났어요. 투란도트는 칼라프가 이제껏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요. 조금 전까지 투란도트를 향했던 칼라프의 저주가 뜨거운 햇살 아래의 눈처럼 사르르 녹아버렸죠. 칼라프는 투란도트에게 사랑을 느끼고 말았답니다. 칼라프는 그녀가 내는 수수께끼를 풀기로 결심했어요. 류는 칼라프를 설득했지요. 만일 내일 당신이 죽게 되면 패하는 아들을 잃고 저는 당신의 미소를 잃겠지요. 하지만 칼라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류, 난 이제 너에게 미소를 지어줄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를 모시고 망명의 길에 위안이 되도록 해라. 부탁한다. 칼라프는 성으로 올라가 투란도트에게 청혼을 한다는 징을 울렸답니다. 궁으로 들어간 칼라프는 투란도트의 아버지인 황제 알톰을 만나게 되었어요. 피는 이제 충분하다, 젊은이여. 돌아가라. 황제는 칼라프의 도전을 만류했지만 칼라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죠. 드디어 투란도트가 수수께끼를 내기 위해 칼라프 앞에 모습을 나타냈답니다. 투란도트가 이런 잔인한 법을 만든 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선대 할머니 로린 공주가 타국의 왕자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남자들은 믿지 못하게 되었고 남자들에 대한 원한이 깊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난 영원히 누구의 것도 되지 않겠어. 이방인이여, 날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마라. 투란도트는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어요. 어두운 밤에 무지갯빛 유령이 날아다니며 사람의 마음을 흔들다가 아침이면 사라지고 밤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를 들은 칼라프는 너무나도 쉽게 희망이라는 답을 내어놓았죠. 투란도트는 당황을 하며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냈어요.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불꽃은 아니다. 그대가 패배할 때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그대가 승리할 때면 불처럼 뜨거워진다.
목소리는 희미하지만 그대가 들어본다면 태양만큼 빛나는 것은 무엇인가? 칼라프는 조금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곧 답은 피라고 말했지요. 이제까지 두 번째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투란도트는 초조해졌답니다. 드디어 투란도트는 마지막 세 번째 수수께끼를 내게 되었어요. 그대에게 불을 붙이는 얼음이며 그대가 뜨거워질수록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얼음이다. 하얗고 검은 것이다. 그것이 그대를 놓아주면 그대를 종으로 삼을 것이고 그것이 그대를 받아들인다면 그대를 왕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칼라프는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투란도트는 그런 칼라프를 보고 한껏 즐기며 뒤를 돌아서 칼라프를 향해 죽음을 명하려고 했지요. 그때 칼라프가 말했어요. 승리는 나의 것이요. 나의 불꽃이 얼음 같은 그대를 녹였어. 투란도트. 정답은 투란도트. 당신이요. 칼라프는 마지막 수수께끼의 답을 맞췄답니다. 주위의 관중들의 환호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투란도트는 처음 보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여자 노예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칼라프와 결혼하기가 싫었어요. 황제에게 자신을 보내지 말라고 간청을 해봤지만 황제는 서약은 신성한 거라며 그 간청을 물리쳤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칼라프는 자신도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라 했어요. 제 수수께끼를 못 맞춘다면 진심으로 승복하시오. 수수께끼를 내겠소. 날이 밝기 전까지 나의 이름을 말한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소. 그날 밤 투란도트는 칼라프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사방으로 사람을 보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칼라프는 자신의 승리를 예감했어요. 하룻밤 만에 자신의 이름을 알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투란도트는 포기하지 않았죠. 칼라프의 이름을 아는 이를 샅샅이 찾았어요. 결국은 칼라프의 아버지 티무르 왕과 여자 하인 류를 잡아왔답니다. 투란도트는 칼라프 앞에서 티무르와 여자 하인 류의 고문을 시작했지요. 칼라프는 그들을 놔주라고 부탁을 했지만 투란도트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고문을 이어갔어요. 류는 자기가 저 사람의 이름을 안다며 고문을 하려거든 자신을 고문하라고 말했죠. 류의 비명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답니다. 가혹한 고문에도 류는 끝까지 칼라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칼라프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류를 보고 투란도트는 의아해했죠. 넌 왜 저놈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 무엇이 너에게 그런 힘을 주느냐? 류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공주님,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저의 사랑에 대한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류는 투란도트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칼라프는 류의 죽음에 슬퍼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류의 보살핌을 받은 티무르도 슬퍼했죠. 티무르는 류의 시체를 안고 오열을 했답니다. 마음씨 착한 류, 나와 함께 다시 가자꾸나. 내가 너와 함께 가도록 하마. 그리고 티무르는 류를 안아들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칼라프는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투란도트에게 찾아갔지요. 당신의 차가움은 위선이야. 그대는 나의 것이요. 그대와의 입맞춤은 하늘의 축복이요. 류의 희생에 충격을 받은 투란도트에게 칼라프는 입맞춤을 했어요. 칼라프의 진심이 입맞춤으로 전해졌고 투란도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답니다. 칼라프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소용없어졌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죠. 내 이름은 칼라프요. 내 생명은 이제 당신 것이요. 죽는다 해도 상관없어. 그 이름을 듣자마자 투란도트는 기쁜 듯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았어요. 이름을 알았다고요. 황급히 투란도트는 황제의 앞으로 달려갔답니다. 투란도트는 황제에게 칼라프의 이름을 알아냈다며 신이 나서 이야기했죠.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랑이에요. 투란도트 마음에 칼라프의 진심이 전해진 것이었어요. 투란도트와 칼라프는 입맞춤을 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죠. 궁궐한 모두가 그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오페라 대단원의 막이 내려갑니다. 잘 들으셨나요? 트란도트의 아리아를 추천 하나 해보겠습니다. 칼라프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낯선 도르마를 들어보세요. 사라져가는 쌀쌀한 가을의 뒤편으로 따뜻한 사랑의 아리아를 한번 추천해 봅니다. 꼭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행복이고요. 알림 설정은 더 큰 행복이겠죠. 편안한 밤 되세요.